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의 보수정당 지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하는 정당이 보수정당일까요? 진보정당일까요?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좀 팍팍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이렇게 혜택을 주자. 이게 진보주견 정당의 주장이고, 보수정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금을 자꾸 걷으면 누가 일하려고 하겠느냐. 세금 걷지 말고 기업이 일할 수 있도록 이윤을 팍팍 남길 수 있도록 하자. 그래야 그 이윤이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돌아간다. 이 논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 진보정당을 더 지지하는 게 합리적인가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요? 거꾸로 부자들의 경우는 어때요? 부자들의 경우는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게 더 낫습니까?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게 더 낫습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게 더 낫죠. 왜냐? 세금 잘 안 걷겠다 그러는 거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은 걷지 말자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은 걷자 이러는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아파트 가격이 높아야 되거든요. 부자들한테 유리한 입장은 뭡니까? 민주당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국민의힘이 좋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 종합부동산세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당이 좋겠어요? 민주당이 좋은 거잖아. 돈 있는 사람들 거 걷어다가 자신들한테 혜택을 주자.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투표 결과를 보면은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더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 이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일수록 세금을 덜 걷자고 하는 공화당을 더 지지한다.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 가난한 사람들의 행태,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굉장히 세계적으로 고민이에요. 학자들 사이에서 고민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나산 하이트는 나름의 답을 내놨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근래 한 60년 정도를 보면은 공화당이 훨씬 더 많이 승리를 했어요.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트럼프. 민주당은 별로 없어요. 클린턴과 오바마 정도밖에 없죠. 공화당은 뭐 레이건 대통령도 있고 계속 민주당이 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화당이 왜 계속 이기고 민주당이 져왔느냐? 오바마 대통령이 또 오랜만에 승리를 했단 말이에요. 클린턴 이후에. 근데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 요인이 뭐였느냐? 이것을 조나산 하이트가 분석을 하는데, 이 분석은 단지 정치적인 분석으로 그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 사회관계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간은 또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반드시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바마가 처음에 전략을 잘못 짰어요. 인간은 말이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남을 배려하는 거, 공정해야 되는 거, 충성심을 갖는 거, 권위에 순응하는 거, 순수함을 중시하는 거, 이런 5가지 측면이 다 있거든요. 골고루 중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요 나머지 3개는 상대적으로 덜 중시하고, 이 남을 배려하고 공정해야 된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바마도 이 배려와 공정만 너무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친구 같은 시민, 세계 시민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계 시민주의를 얘기하면 충성심이 생겨 안 세요.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건 별로 중시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게 돼요. 인간은 누구나 다 이런 보수적인 성향과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점점 더 싫어져 버리지. 또 정장 옷에 성조기를 또 달지 않았어요. 애국심을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거 아주 작은 건데 요 성조기 여기는 달았지. 근데 후보 시절에 성조기를 달지 않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그거 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미국에서. 애국심이 없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사건입니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겐. 공화당의 맥케인 후보는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먼저다. 나라 우선. 애국심을 강조하죠. 그랬는데 후에 5가지 도덕 모듈, 이 배려, 공정, 충성, 권위, 순수, 이것을 골고루 중시하는 전략을 바꿔서 결국 이깁니다.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의 날, 미국에는 이제 아버지의 날이 있어요. 그때 이 결혼 생활, 전통적인 이 가족 제도, 이게 중요하다. 굉장히 보수적인 가치죠. 이겁니다. 충성과 권위죠. 이 아버지에 대한 권위, 이걸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죠. 또 성적이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계 시민주의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을 욕했어요. 비판했어요.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를 아주 칭송을 했어요. 그전에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베트남 참전용사 칭송하고 그런 게 많지 않았거든요. 우리 사람들에 있는 이런 충성과
충성과 권위에 대한 마인드, 이것을 자극을 해서 지지를 끌어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나산 하이트가 조언을 해요. 조나산 하이트는 민주당 지지자예요. 민주당 지지자로서 오바마 팀에 이렇게 전략을 제시해 주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결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 이 조나산 하이트의 부인이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분은 아주 극렬한 열성적인 트럼프 지지자예요. 또 예술가이기도 하면서 트럼프를 또 지지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완전 정치 성향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조나산 하이트가 그런 의문을 제기했던 거예요. 자기 아내, 한국계 그 아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너무나 모범적이고 훌륭한 아티스트고 자녀들도 잘 돌보고, 그런데 정치 성향은 달라. 그러면 만약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 정치 성향이 문제라면 인간도 문제여야 되는데, 인간 자체는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같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정치 성향이란 것 자체가 도덕성과 연관되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곧 좋고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동등한 민주시민이라는 생각, 자기 아내가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왜 그럴까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려고 이런 결과를 제시한 것이지, 공화당을 폄하한다거나 그래서 안 된다거나가 그런 게 아닙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똑같이 사람이고, 그들의 도덕성은 똑같이 있대.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차이가 빚어지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왜 공화당을 사람들이 지지하는가를 분석을 해봤는데, 기존의 진보적인 그런 심리학은 사태를 잘못 봤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진보적인 사람, 민주당 지지하는 성향 사람들이어갖고 공화당 지지하는 것을 아주 그냥 병적인 현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엄격한 부모한테 교육 잘못 받아서 그렇다, 또 변화와 새로움을 거부하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가졌다, 흑백 논리 할 수밖에 없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난만 해댔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트가 보기에는 이 존 스튜어트 밀과 듀르킴 가운데 듀르킴이 훨씬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미국의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존 스튜어트 밀을 너무 지지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어떻게 했느냐면 배려와 공정만을 강조했어요. 남을 배려하고 공정하기만 하면 그 나머지는 자유다. 충성, 권위, 순수 이런 거 중시하지 않았거든요. 다 자유의 영역으로 그냥 냅뒀어. 듀르캠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이 될 수 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충성, 권위, 순수 이것도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듀르캠의 사회학을 미국 진보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경시했거든요. 그러나 인간은 이 5가지를 골고루 중시하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이래 민주당이 다양성을 칭송하고, 충성 잘 안 하지, 권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민을 지지한다. 국가에 대한 충성 중시하지 않는 거죠. 또 영어 표준어 반대하고, 성적 깊이 꽂는 거 반대하고, 세계 시민주의, 이런 식으로 충성과 권위, 순수함,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순수함을 중시하거든요. 혈통 이런 걸 중시하는데 그걸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것을 무시한단 말이야. 그리고 공화당 지지하는 것을 병적인 현상으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이러한 오해 때문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둘 사이가 계속 벌어지고 갈등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성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조나산 하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나산 하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지지하는 행태를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가난한 사람들은 정책을 보고 공화당 정책이 내게 유리한지 민주당 정책이 내게 유리한지 이런 거 잘 안 따진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화당은 충성을 중시한다, 권위를 중시한다, 순수를 중시한다, 이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정책을 펴지만 바로 이러한 측면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게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치 성향이라는 것은 이처럼 합리적인 성향이 아니라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성향이다라는 것이 조나산 하이트의 주장입니다.